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복토식 현관을 구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벽체가 형성이 되었고 TV 위치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은 천장이 높일 수 있는 탑층이라서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살짝 올려드려서 더 개방감 있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마그네틱 등도 포인트로 적절히 넣어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TV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벽체가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완전 매립으로 진행이 됐고, 소파가 반대쪽 면으로 와서 소파에서 생활하실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TV도 보시면서 주방과의 친밀감도 유지하면서 양쪽 벽은 개방이 될 수 있는 확장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TV가 이쪽, 소파가 이쪽이었는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TV를 벽에 거치를 하게 되면 네. 반매립이나 또는 매립으로 TV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만큼 벽체가 나와야 돼요. 그 벽체가 나오게 되면 전체 복도의 면까지 벽체가 튀어나오게 돼서 동선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TV를 저쪽으로 옮기는 걸 제안을 드렸고, 이쪽은 전부 통일성 있게 면 정리를 하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문을 바라봤을 때 창문 뷰가 상당히 좋아요. 만약에 소파가 이쪽이었으면 아파트 뷰가 나왔을 것 같고, 이쪽으로 소파를 이동함으로써 반대쪽 창을 바라봤을 때 자연 뷰가 형성이 돼서 위치를 바꾼 게 더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마감재 조합이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바닥재, 도배, 벽지가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요. 벽면은 필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천장은 디아만 벽지로 마감을 했고, 거기에 톤앤 매너를 맞게 우드형 마루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98인치 TV를 설치해드렸는데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면서 TV 라인에 맞출 수 있는 깔끔한 면 정리가 되게끔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방 들어가기 전에 고객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기를 바라셨던 IoT 시스템을 적용해 드린 스위치입니다. 보통 IoT 시스템은 배선, 입선 작업을 다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전기공사가 크게 들어가는데, 여기 제품은 배선을 굳이 하지 않아도 스위치로만도 적용이 되는 제품으로서 가성비 있게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안방 문입니다. 일반 벽처럼 느껴집니다. 고객님께서 면 정리를 선호하셨기 때문에 히든도어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우선은 벽체를 먼저 설명드리면 너무 심심하지 않게 단차이를 주고 간접등으로 연출을 해서 후면에는 스페셜 도장과 어울릴 만한 박판 타일로 마감재를 선정을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벽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확장을 하시기에 앞서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관련해서 많이 알아들 보시는데, 보통 내력벽일 때는 철거를 해서 좀 더 넓은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내력벽을 안타깝다고 생각들을 대부분 하세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기존에는 날개벽이었는데 이런 스페셜 도장과 이런 곡면 처리를 해서 간접등을 연출해서 고급스러운 기둥으로 연출을 할 수 있었고, 이 반대편은 TV 반매립으로 단순하게 끝나기보다는 주류나 오브제들을 기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유리장식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TV 하부에 철거할 수 없었던 이 내력벽을 유연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포디움 뎁스를 조금 더 빼서 연장선에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드려서 확장감 있는 공간을 연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력벽이 있을 때 너무 아쉬워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디자인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인테리어 업체와 잘 상담을 하신 다음에 현명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천장은 벽체 스페셜 도장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그런 톤으로 마감재를 선정을 해서, 또 너무 작은 강마루보다는 광폭 강마루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거실 분위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도 확보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천장에 매립등을 많이 연출하기보다는 각 벽과 이런 마그네틱 등, 천장에 간접등, 서브 등을 많이 연출을 해서 고급스러운 거실 분위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이 30평대 아파트 같나요? 엄청 넓어 보여요. 구조 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의 안방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다이닝 공간과 거실을 만들어 드렸는데 마치 5, 60평대 아파트처럼 보였습니다. 기존에 천장이 우물로 되어 있었고, 그 우물 공간을 깔끔하게 면 정리를 해서 실링팬을 설치해서 온도나 공기 순환에 이런 기능적인 것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의 벽체를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다이닝 공간으로 연출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쪽 면은 TV를 설치하고 반대편은 소파를 놓는 게 일반적인데, 고객님들께서 이러한 구조를 변경을 하면서 어떠한 시도를 하는 거를 좀 꺼려들 하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런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다음에 과감하게 한번 시도하시면 좋을 법한 레이아웃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넓어 보이는 공간을 연출을 하려면 좌우측에 픽스 유리를 설치를 하고 양쪽으로 개방하는 슬라이딩 유리를 설치를 해서 개방도 되고 차단도 되고 실용성 있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케이스는 이쪽
벽면에 비디오폰도 있었고 철거하고 보니까 드레인건이 나와서 그 부분도 철거하고 배관 공사를 다시 하고 비디오폰 월패드도 반대편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월패드를 이설 설치를 할 때 아무래도 신축이고 배선 라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시공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공사가 완료돼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인터폰 이설 설치는 통신 전문 업체에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 통신 전문 업체 협력사랑 이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거실 발코니 구간을 확장을 해드리고 좀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톤을 한 톤으로 맞추면서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벽은 1200각 타일로 여러 물성들을 연출을 해서 좀 더 풍부한 느낌의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 날개벽을 철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아쉽게도 내력벽 구조였기 때문에 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레이아웃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타일 느낌의 강마루를 내는 이유는 대리석 마루를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폴리싱 타일이나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강마루에서도 흡사한 느낌으로 낼 수 있게 요즘 자재들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실제로 오셨을 때 포세린 타일인지 마루인지 판단을 못 하실 정도로 좀 깜짝 놀래들 하시죠. 그리고 벽도 마찬가지 이게 도배인지 필름인지 구분을 못 하십니다. 천장 부분에는 디아망 벽지, 그리고 TV 월에는 필름이랑 타일로 연출을 해서 톤은 최대한 맞춰드리면서 좀 풍부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철거가 가능한 날개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내력벽 구조 신경 쓸 부분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이런 단내린 구간을 앞으로 잡아 빼서 좀 깔끔한 면으로 마감 처리해드리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남는 공간을 고객님께서 장식장 좀 선호하셨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 뷰가 있는 이런 창들은 최대한 사이즈를 업시켜서 확대돼 보이게 연출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죠. LG의 뷰프레임 베젤리스 프리미엄 제품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공과 창문의 프레임을 좀 깔끔하게 맞추면서 이런 완성도 있는 창문의 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께서 처음에 스탠드 투인원 에어컨을 선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객님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고집을 한번 부려서 시스템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완성되고 나서 고객님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쪽 안쪽 사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간접등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조명 연출을 할 때 스위치를 단독으로 빼드리는데 보통 똑딱이 스위치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곤 하는데 히든 스위치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이쁘지 않나요? 발코니 도어는 터닝 도어가 안쪽에 숨어 있고 겉에 이중도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꺾여 있는 이런 내력벽 구조를 한 번 더 보완해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 벽면은 필름과 바닥과 톤이 어느 정도 맞는 종류는 트래버틴 타일로 너무 심심하지 않은 TV 벽면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TV 사이드에 있는 이런 타일에 좀 플랫한 느낌으로 단을 최대한 맞춰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력벽 구조가 있어서 답답하고 아쉬운 구간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데 라인 등을 거실서부터 주방 끝선까지 최대한 길게 연장을 해서 깔끔한 느낌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거실입니다. 우선 거실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고객님께서 강하게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화사한 분위기와 이런 맞춤형 가구로 전체적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천장은 디아망 벽지, 벽은 한솔 필름, 바닥은 SPC 강마루, 돌마루인데요. 이 돌마루와 필름과 벽지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톤 앤 매너는 맞춰드렸고 분위기가 예쁘게 완료된 것 같습니다. 우선 SPC는 돌과 혼합해서 만든 마감재입니다. 돌이기 때문에 우선 열 전도율이 좋고 강력하고 그리고 마모도 안 되고 변색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강아지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유리 장식장이 있는데요. 남편분이 양주를 즐겨서 드시기 때문에 그 양주를 좀 보관할 수 있게 장식할 수 있는 유리 장식장을 세팅을 해드렸고 표면에 스톤 느낌의 우드 패널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접등도 빠지지 않고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화사한 느낌의 유리 장식장이 되어서 와인이나 양주 같은 술병도 좋지만 예쁜 오브제도 겸하면서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간접등을 터치 형식으로 등이 꺼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접등의 위치가 중요한데 공용부에서 돌아왔을 때 등이 보일 때 더 화사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 혹시나 데이베드에서 누워서 생활하실 때 눈이 좀 피로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베드와 맞닿는 부분이 아닌 TV 방향으로 저희가 간접등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 왼쪽에 보시면 픽스 유리인데 너무 다 막으면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단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채광이 들어올 수 있는 유리로 세팅을 하면서 예쁜 오브제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데이베드인데요.
데이베드는 소파와 침대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 제작 가구입니다. 편하게 누워서 TV 시청도 가능하신 편안한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파보다는 장점이 이 하부에 남는 공간 놓치지 않고 수납으로 다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짜잘한 짐들이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데이베드 제작 가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베드 좌측을 보시면 반려견 집인데요. 고객님과 미팅을 진행을 할 때 소형견인지 중형견인지 대형견인지 사이즈를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밀한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반려견이 2마리이기 때문에 2마리가 들어가도 좁지 않게끔 넉넉하게 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윗부분 보시면 플랩 도어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강아지 장난감이라든지 계절 용품이라든지 신발장에 들어가 있거나 싱크대에 들어가 있거나 막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반려견 집 위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반려견을 위한 CCTV 설치를 원하셨기 때문에 CCTV 설치할 수 있게끔 선 작업, 랜선 작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TV 벽면 보시면 발코니로 나가는 터닝 도어를 가려드리고자 저희가 페이크 도어로 만들어 드렸고, 페이크 도어 사이즈는 안에 들어가 있는 터닝 도어 사이즈의 규격에 맞게 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추고 싶어서 터닝 도어 사이즈에 안 맞추고 연장을 해서 도어를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페이크 도어 열고 터닝 도어 열고 나가면 안방 발코니 나오죠. 이쪽은 전자동 건조대로 바람도 나오고요, 불도 나옵니다. 기능적으로 상당히 좋으니까 참고하시고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창문인데요. 이번 현장은 고객님께서 뷰보다는 환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1대 2대 1 비율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확장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내력벽이었어요. 그래서 철거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라인 정리도 하면서 수납장으로 빼드리고, 이쪽은 발코니로 나가는 공간인데 터닝도어가 이 집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톤에 맞는 이중도어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은 단내림은 아니고 천장과 레벨은 맞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준 이유는 벽체 간접 라인이 너무 꺾여 있으면 더 효과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접이 다 따라돌 수 있도록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은 고객님께서 좀 유지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도어 위치까지 다 타일을 원하셨는데 도어랑 타일이랑 맞닿으면 좀 이질감이 들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필름으로 마감 처리한다고 제안을 드렸고, 그 외적인 부분은 전체 큰 타일로 마감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바닥이 요즘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요. 타일이 좀 부담이 되셔서 공용부를 타일을 깔고 방을 강마루로 까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체가 강마루이기 때문에 방까지 끊김없이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마그네틱 등입니다.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매우 높아지셔서 예전에는 고급 인테리어 조명에 있던 그 마그네틱 등이 이제는 일반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저희 고객님께서도 마그네틱 등을 원하셨습니다. 보통 마그네틱 등은 복도가 있는 컨셉에서는 일자 컨셉으로 설치를 많이 해드리는데, 기존 거실은 우물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냥 단내림을 해서 밋밋하게 마감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고객님께 제안을 다시 드렸습니다. 미음자로 마그네틱 등을 시공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려서 좀 더 고급스러운 거실 천장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공간은 마감재가 고급 스펙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오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도배와 필름보다 하이 스펙을 적용을 해서 도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도장도 프리미엄 도장으로 선택을 했고 잔때가 묻지 않게 이런 코팅도 마감 처리를 꼼꼼하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쪽 이미지월을 봤을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미지가 상당히 이쁘네요. 곡면도 많고 하부도 띄워주시고 했습니다. 이번에 대형 사이즈 TV를 구매를 하셔서 벽면을 좀 더 연장을 해드렸는데 벽면을 너무 바깥쪽으로 많이 빼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부를 해서 연장된다는 거를 암시해주는 그런 구조고요. 네. 이쪽도 봤을 때는 아까 현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IDTT가
적용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판 선반으로 연출을 해서 좀 고급진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을 확장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단열을 네.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셨고요. 발코니가 필요한 생활 패턴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확장은 굳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을 보시면 다운라이트 조도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파이수가 작은 1.5인치 다운라이트를 선택하셨는데 이거를 좀 커버할 만한 간접등, 이런 마그네틱 등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이랑 거실이 이제 크게 맞붙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실이랑 주방 쪽을 길게 연결을 해드리는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네. 우선 거실은 처음에 저희가 사전 답사 왔을 때 이 라인이 다 안 맞아 떨어졌는데 네. 지금은 깔끔해졌네요. 중개 양지 대리인 현장 자체가 벽 라인이 많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벽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하게 목공으로 벽을 치면서 그렇게 라인을 다 맞췄고요. 네. 이쪽은 곡면으로 돼 있고 이러한 이미지월이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네요. 네. 5학년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직각인 형태가 많다 보면 아이가 다칠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곡선으로 좀 제안을 드렸고요. 네. 요 밑쪽은 이제 타일 포디움이라 해서 네. 단차를 조금 줘서 사운드바 같은 네. 그리고 뭐 화분이나 이런 것들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바닥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원목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자연 친화죠. 원하시는 시그니처 컬러가 녹색 계열이다 보니까 우드 컬러에 좀 옹이가 많이 들어간 네. 원목을 선호하셨는데 저희가 또 찾아드렸습니다. 이 반대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소파도 있고 수납도 있고 TV가 있으면은 다소 좁아질 수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공간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수납이 들어가게 돼요? 일단 여기는 고객님께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미싱기를 사용하시는 게 취미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싱기를 설치를 하시고 앉아서 이제 취미생활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쪽이 노출이 되다 보니 노출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후에 여기 이제 도어가 달릴 예정입니다. 네, 조금 더 완성도가 있게끔 그렇게 네. 좀 마무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네네. 여기는 확장을 굳이 하지 않으시고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하셨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고객님은 확장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발코니를 화분을 좀 배치를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확장은 진행을 하지 않았고 개방감도 선호하시고 이거 화분을 키우시는 니즈도 있으셔서 뭐 이렇게 폴딩 도어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우선 40평형대 3베이 구조의 거실은 상당히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지한 느낌, 따뜻한 느낌의 웜한 톤으로 마감재 선택을 해드렸고 아쉽게도 양쪽 날개벽이 내력벽 구조였기 때문에 이 구조를 허물 수는 없었지만 양옆에 날개벽 후면 쪽을 팬트리 공간으로 연출을 해서 수납 공간을 극대화 시켜드렸습니다. 우선 창호 사이즈가 날개벽보다 컸기 때문에 창호를 좀 줄이는 선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줄여서 가벽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팬트리 공간이 깔끔하게 매립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다 자녀이기 때문에 커튼도 전동형 커튼, 에어컨도 시스템형 에어컨, 실링팬으로 열 효율을 좀 극대화해드리고 좀 기능적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TV 월을 보시면 필름으로 마감 처리를 해드리고 벽의 끝선을 곡면 처리해드리면서 좀 유연한 벽으로 만들어드리고 벽걸이 TV 하부에는 행잉 수납장을 만들어드리면서 미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이나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소파 후면 쪽 상단 부분의 간접등, 커튼의 간접등을 연출을 해서 전반적인 조도를 맞춰드리고 거실과 주방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라인 조명이 공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우선 전면에 85인치 TV를 반매립으로 적용을 해드렸고 좌측은 우드 컬러랑 큰 타일을 적용을 해서 매립 선반 느낌으로 연출해드렸고 브론즈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타일, 유리, 도배 여러 가지 물성들을 적용을 하였지만 조화로운 느낌의 거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은 남편분께서 라이프 스타일이 거실에서 서재 공간을 놓고 생활하시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자녀분들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서 자석으로 항상 붙여놓으시는 취미가 있으셨는데 이 전면 벽은 내부에 함석판을 미리 대드리면서 자석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지 않았으면 냉장고에 덕지덕지 사진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 책장 오픈을 시켜드렸는데 고객님이 나는 직관적으로 바로 책을 꺼내 읽고 싶다 라는 니즈가 너무 강하셨어요. 평소에 생활하시다 보면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쓴 범위는 책장
천장의 뎁스를 키워드렸고 좌우에 있는 이런 붙박이 장보다 약간 한 스텝 더 밀어드렸어요. 아무래도 책 표지가 여러 톤으로 있기 때문에 집의 전반적인 톤 앤 매너를 방해할 수 있어서 양 옆에는 도어가 달린 책장을 설치해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바닥 부분은 원목으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을 쇼룸으로 모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을 한 원목 마루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너무 깔끔한 패턴의 옹이가 하나도 없는 원목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마루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실링팬이 달려있고 우물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운라이트는 우물 사이드에 8개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물을 크게 형성을 해서 좀 웅장한 느낌의 거실 느낌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거기에 간접등으로 크게 연출을 하면서 조도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장의 윗부분에 간접등, TV 윗부분에 간접등, TV 아트월 사이드의 간접등으로 전체적인 조도를 은은하게 만들어 드리면서 굳이 불필요한 타공을 안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서 위를 바라봤을 때 이런 CUV의 강한 스팟이 눈의 피로도를 좀 자극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은 거실이고요. 화이트톤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소파 뒤에 천장 부분 보시면은 가족 사진이나 결혼 사진, 아이들 사진을 적용할 수 있게 픽처 레일을 달아드렸고 우물도 최대한 높여드려서 미음자로 간접등을 연출을 해서 우물 천장에는 항상 적용이 되는 이런 실링팬을 달아드리면서 화사한 느낌의 거실이 되었고요. 그리고 TV 아트월을 보시면 굳이 복잡하게 적용해드리진 않았어요. 좀 깔끔한 느낌의 도배 마감으로 적용을 해드렸고 하부장을 없애면서 사운드바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보강을 잡아드렸습니다. 이 사운드바의 선들이 지저분하게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TV 매립 공간에 구멍을 뚫어서 이러한 사운드바랑 조인이 될 수 있도록 통로를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거실입니다. 뷰가 상당히 좋아요. 아무래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 샤시의 픽스 창이기 때문에 개방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뷰가 좋은 아파트들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벽체 마감들도 깔끔한 원톤으로 진행을 했는데 우측에 보시면 기존의 기둥이 튀어나와 있어서 같은 색감으로 마감을 또 고민을 했지만 무드 포인트로 주면은 예쁘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소파 위치고 TV는 벽걸이 TV나 매립 TV는 진행하지 않으셨고 스탠드 TV를 설치를 할 거고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시청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TV에 랜선과 콘센트 선을 곳곳에 빼놔드렸어요. 있던 자리에도 유지를 했고 제 왼쪽에 보시면 이 공간 그리고 주방과 가까운 이 공간 세 군데에 콘센트와 랜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넓은 우물 천장은 기존 상태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했고 간접등만 시공할 수 있도록 날개를 빼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구조들을 잘 살려서 인테리어 하시면 생각보다 좀 저렴한 예산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제 왼쪽에 보시면 이 공간에 도어가 있습니다. 콘센트가 없는 공간이 도어입니다. 맨 왼쪽은 실외기실, 그리고 이 공간은 세탁실.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벽체처럼 보이는 도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세탁실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탁실은 외부 발코니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페이크 도어만 설치하면 추워서 그 안쪽에는 이렇게 터닝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터닝 도어 앞에 페이크 도어를 설치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선은 도어의 방향이에요. 거실 쪽에서 세탁실로 진입을 하지 창문 쪽에서 진입하지는 않잖아요. 첫 번째 도어는 좌측 경첩에 우측 푸시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터닝 도어의 위치는 우측 경첩에 좌측 손잡이를 미는 형식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세탁기 위치는 좌측이기 때문에 왼쪽 손잡이 미는 걸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실외기실. 이 실외기실은 터닝도어가 우측 손잡이를 당기는 구조로 됩니다. 실외기실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터닝도어를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어를 들어가는 동선, 가전제품, 가전집기를 사용하는 방향을 잘 고려해서 도어 설치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도 원래 발코니가 쭉 있었는데 넓게 확장을 하면서 여기 뷰가 굉장히 좋아요. 뷰가 잘 보이게 확장을 한 게 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림이나 다양한 소품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꾸미실 수 있도록 갤러리 느낌으로 연출해드렸습니다. 바닥도 강마루가 우드 컬러 강마루가 있고 타일 느낌 강마루가 있는데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타일 느낌 강마루로 하시는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포인트를 적용하고 싶으시면 우드 강마루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의 우물 천장을 살려서 간접 조명을 넣어드리고 실링팬을 설치를 했는데, 요즘에 실링팬에 대해서 물어보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세요. 실링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양쪽 방향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위에 있는 공기를 내려주거나 이렇게 공기 순환을 도와주게 돼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난방 열 에너지 효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실링팬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이 실링팬 설치할 때는 천장 보강이랑 전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요즘에 천장을 민자 천장으로 시공을 하고 거기다가 실링팬을 설치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쭉 뻗었을 때 손에 그렇게 잘 닿지는 않거든요. 제 키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링팬을 설치하실 때는 우물을 살짝 이렇게 파서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번에 어떤 고객님은 이렇게 아기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놀아주다가 아기 머리가 실링팬에 두두두두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링팬 설치할 때는 꼭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려서 설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기존의 발코니 쪽에 있던 실외기와 보일러가 있는 실인데요. 터닝 도어랑 이렇게 가구 도어로 깔끔하게 페이크 도어를 설치를 해드렸어요. 보시면 문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경우에 보통 가구 문짝을 2분할을 해서 양쪽으로 열리도록 만들어 드려요. 근데 이번에는 문짝을 크게 만들었을 때 문짝이 나중에 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대를 잡아 드렸어요. 보강을 잘 잡아서 좀 큰 사이즈로 깔끔하게 문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외기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꼭 터닝 도어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소리 들어보시면 소음 차단이 굉장히 잘 돼요. 단열과 방음 효과가 있는 샤시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문은 터닝 도어를 설치를 합니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우선 거실은 천장 보시다시피 기존의 우물이 그대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탄화는 시켰지만 공용부 천장까지 평탄화를 시켰으면 낮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우물을 적용을 했고요. 우측은 솔리드한 필름, 하부는 블론테, 광폭, 초광폭, 강마루, 좌측은 1200백각 타일 제품은 제네시스 테리산입니다. 고객님이 선호하셨던 화이트우드, 따뜻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연출을 한 템포 조금 눌러주는 이런 타일을 적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배 분위기가 완성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은 실외기실입니다. TV의 좌측 내지 라인과 페이크도어의 라인을 균일하게 맞추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면도 도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보강대를 3개나 넣어드렸어요. 넓을수록 이런 보강대를 넣어놓으면 나중에 휜 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의 우물이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H빔 지나가고 H빔 지나가고 이쪽도 지나가고, 그래서 보통은 TV 매립의 위치와 소파의 위치, 우물의 사이즈를 최대한 균일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좌측에 보시면 이 부분도 H빔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소파 자체를 앞으로 띄어서 옆으로 밀자니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고객님과 천장의 우물과 소파의 위치, 그다음 TV의 매립 공간, 3박자를 어떻게 최대한 베스트하게 연출할 수 있는지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구조 변경이 2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벽의 위치, 두 번째는 세탁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우선 이 벽을 설명드리면, 기존의 벽의 위치는 이보다 한 2-3m 뒤에 있는 구조였는데, 그 벽을 철거를 하고 앞으로 당겨서 벽을 신설을 하면서 복도 라인과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는 이 라인 정리를 해드리면서 극장감 있는 구조로 만들어 드렸고, 식탁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 기존의 세탁실을 확장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의 세탁실 위치에 다이닝 공간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왼쪽에는 가스 계량기가 있는데 가스 검침을 할 수 있게 상부장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무니크 제품인데 하이엔드급에서 많이 사용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프린팅 돼 있는 패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실제 입체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진 느낌을 선호하시면은 무조건 선택하시면 좋습니다.